머리카락을 잡고 있던 뿌리의 그립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감을 때마다 말릴 때마다 머리카락이 툭툭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빠지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두피는 머리카락이 가려져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신경 써야 하는 부위예요. 정수리는 괜찮은데 앞머리 라인이 계속 비어요. 왼쪽 헤어라인만 자꾸 빠져요. 이런 분들 대부분은 소홀히 하셨던 경우가 많죠. 매일 아침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한숨 쉬는 분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 머리 감고 나면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면 단순한 계절 탓만은 할 수 없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머리가 더 가늘어지고 두피가 기름지고 머리를 감아도 찝찝하고 드라이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툭툭 빠진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근데 왜 하필 여름만 되면 머리가 더 빠질까요? 그냥 날씨 탓이겠지,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름철 탈모는 계절 탓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 탓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우리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5가지 탈모를 부르는 잘못된 여름철 습관 중 하나라도 가고 계시다면 머리카락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름엔 더우니까 머리 감고 제대로 안 말리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바람도 부니까 금방 마르겠지, 뜨거운 드라이 쓰면 더 안 좋다던데, 이런 말들 환자분들께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탈모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샴푸 후에 두피가 젖은 상태로 오래 방치되면 그 축축한 환경이 세균과 곰팡이, 피지 산화물들의 번식에 최적화됩니다. 겉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두피 안쪽 모공에 미세한 염증이 반복되면서 모낭 주변이 약해지고 결국 모근이 불안정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카락을 잡고 있던 뿌리의 그립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감을 때마다 말릴 때마다 머리카락이 툭툭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빠지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방치하면 퇴화모가 늘어나고 굵기가 얇아지고 밀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계절 탓인가 하고 넘긴다는 거죠. 그리고 진료실에서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 머리는 다 말리는데 두피는 일부러 안 말려요. 자연스럽게 마르게 두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피는 우리 머리 전체의 토양이에요. 모발은 거기서 자라는 작물이고요. 아무리 좋은 종자를 심어도 토양이 질적하고 습하고 곰팡이가 피어있으면 절대 건강한 작물이 자라지 않죠. 젖은 뿌리에 나무가 자랄 수 없듯 젖은 두피 위에 머리카락은 자라지 않습니다. 혹은 자라다가도 금방 떨어지게 되죠. 게다가 여름철은 땀과 피지 분비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두피가 젖은 상태에서 체온까지 올라가면 모낭 주변의 산소 공급도가 떨어지게 돼요. 이런 환경에선 탈모균이라 불리는 말라세지아균도 활발하게 증식하고요. 이게 반복되면 결국 지루성 두피염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은 더 이상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머리카락보다 더 먼저 더 꼼꼼하게 말려야 할 건 바로 두피입니다. 겉머리 바짝 말렸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요. 두피 속까지 습기가 없도록 마무리해야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 습관입니다. 여름에 누가 뜨거운 물로 머리 감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특히 땀 많이 흘리고 나서 찝찝함을 느낄 때 뜨끈한 물로 개운하게 감아야 시원하다는 분들 꽤 계시죠. 특히 체온이 높은 분들이나 운동 후 샤워 습관 그대로 유지하는 분들이요. 근데 뜨거운 물, 특히 40도 이상 되는 물로 머리를 감게 되면 두피가 갖고 있는 중요한 보호막, 바로 지질막을 통째로 씻어내버립니다. 이 지질막은 그냥 기름이 아니라 두피를 외부 자극이나 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사라지면 두피는 외부 자극에 훨씬 민감해지고 조금만 더워져도 붉어지고 간지럽고 땀이 나면 염증도 더 쉽게 생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질막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은 보호막이 없어졌네 하고 그걸 보완하려고 더 많은 피지를 뿜어냅니다. 결국 두피는 하루 종일 번들거리고 모공은 피지에 막히고 산소 공급도 잘 안 되고 두피 온도도 올라가고 이게 전형적인 탈모 컨디션입니다. 특히 피지 많은 두피에서 자라는 머리카락은 모근이 염증에 노출되기 쉽고 결국 모발 성장 주기 자체가 짧아지게 됩니다. 즉, 덜 자라고 더 빨리 빠지게 되는 거죠. 여름엔 미지간 물, 약 33도에서 35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차가운 물은 피지 제거가 충분히 되지 않고 뜨거운 물은 방어막까지 제거되니까요. 딱 피부에 닿았을 때 온도감이 없다 싶은 정도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두피도 피부다. 우리는 얼굴에 뜨거운 물 잘 안 되잖아요. 민감해질까봐, 건조해질까봐. 그런데 이상하게 두피는 막 달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피도 피부고 그 아래에는 모근이라는 살아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로 자극하면 그 기관이 망가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샤워는 뜨끈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머리 감을 때만큼은 꼭 미지근한 물로 감아주세요. 그 차이가 탈모를 막을 수도 있고 더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은 여름철에도 하루 한 번 머리를 감지 않는 경우입니다. 정말 의외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남성분들 중에 나 어차피 머리 짧으니까 기름 많이 안 끼니까
하면서 하루 건너 한 번, 심지어 2, 3일에 한 번 감는 분들도 계시죠. 또 반대로 탈모가 걱정돼서 머리 너무 자주 감으면 더 빠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건 정말 잘못된 오해입니다. 특히 여름철은 두피에 있어 가장 혹독한 계절이에요. 외출 한 번만 해도 땀, 피지, 미세먼지, 자외선까지 하루 종일 쌓이게 됩니다. 두피 위에 마치 이물질 필름이 한 겹 씌워진 느낌이랄까요? 근데 이 상태로 하루 종일 방치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공이 막히고 그 안에서 피지가 산화되고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모낭 속 조직이 서서히 손상되고 어느 순간부터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힘을 잃고 툭툭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이마 라인이나 정수리처럼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말하세요. 갑자기 머리숱이 줄어든 느낌이에요.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라 서서히 쌓인 결과가 이제서야 보이는 겁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원장님, 저는 모자 쓰니까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모자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장점도 있지만 동시에 열을 가두고 땀을 갇히게 만드는 단점이 있어요. 특히 통풍 안 되는 소재나 깊게 눌러 쓰는 스냅백류는 두피 온도를 2, 3도 정도 이상 높이고 땀이 증발하지 못하면서 염증 환경을 더 키웁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요, 모근은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고 서서히 약해지고 한 달, 두 달 지나면 전체 수치 가늘어지면서 밀도 자체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뒤늦게 이게 탈모인가요? 하며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강조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철 두피는 하루만 안 씻어도 하루 종일 야외 활동한 피부보다 더러워질 수 있다. 그만큼 피지 분비와 노폐물 축적이 빠르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두피를 청결하게 관리해줘야 합니다. 물론 과한 세정은 문제입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 감으면서 자극적인 샴푸로 빡빡 문지르는 것도 좋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한 번은 두피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거나 운동을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라면 저녁에 한 번은 꼭 두피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머리카락은 그냥 빠지는 게 아닙니다. 청결하지 않은 두피 위에서 버텨내지 못하고 밀려나는 겁니다. 특히 여름에는요, 단 하루의 방치가 모근에게는 일주일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선크림이나 메이크업 제품이 두피에 묻은 채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예요. 특히 여성분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름철엔 자외선이 강해지니까 이마라인, 헤어라인까지 꼼꼼하게 선크림 바르죠. 그런데 바르는 건 신경 쓰면서 그게 두피에까지 살짝 묻었는지 그리고 그걸 제대로 지웠는지는 잘 모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헤어라인 주변 머리카락이 유독 숱이 줄거나 가늘어진 분들 중에 이 패턴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정수리는 괜찮은데 앞머리 라인이 계속 비어요. 왼쪽 헤어라인만 자꾸 빠져요. 이런 분들 대부분은 그 부위에 화장품이 자주 닿고 클렌징은 소홀히 하셨던 경우가 많죠.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피부의 보호막을 형성하는 제품들입니다. 특히 선크림,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은 밀착력이 높고 유분이나 실리콘 오일 성분이 함유되어 있죠. 피부에는 자외선 차단이나 수분 손실 방지가 효과적이지만 두피에는 이물질일 뿐입니다. 특히 모공에 들어가게 되면 그건 모근을 질식시키는 막이 됩니다. 두피는 얼굴보다 모공이 훨씬 많고 깊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피지선과 모낭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물질이 조금만 쌓여도 금세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엔 피지 분비도 활발하니까 선크림, 피지, 미세먼지 딱 모공 박힌 3종 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머리 감을 때 대충 샴푸만 거품 내서 헹군다고 그게 다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앞머리 라인, 관자놀이 부근, 헤어밴드로 자주 눌리는 부위들은 손이 잘 안 가는 영역이라서 더 쉽게 잔여물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화창한 날엔 헤어라인까지 클렌징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메이크업 클렌저나 전용 리무버를 사용할 땐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헤어라인 경계까지 부드럽게 닦아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얼굴 클렌징은 꼼꼼하게 하는데 머리카락 경계선은 신경을 잘 안 쓴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앞머리 탈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크림을 바를 땐 되도록 헤어라인 경계를 피해서 바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마 끝선보다 1, 2mm 정도 안쪽까지만 바르시고 머리카락 사이에는 최대한 묻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화장품은 피부에 좋을 수 있어도 두피에겐 자극이고 막힘이고 염증 유발 원인입니다. 특히 앞머리, 헤어라인이 얇아지고 있다면 오늘 저녁부터 꼭 클렌징 습관을 바꿔보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하나 바꾸고 나서 머리 빠짐이 줄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두피 자외선 차단을 전혀 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세요. 심지어 평소 피부에 민감한 분들도 이건 놓치십니다. 우리는 얼굴에 선크림을 꼼꼼하게 바르죠. 눈밑, 콧대, 턱선, 귀 옆까지 다 챙깁니다. 근데 정작 두피는요, 거의 완전 노출 상태입니다. 특히 정수리는 햇빛을 정면으로 받는 부위인데도 두피에 바를 선크림이 있나요? 모자는 더워서 안 써요.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두피도 엄연한 피부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모공과 모낭이 존재하고 그 위에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는 구조예요.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두피가 건조해집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고 피지선은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결국 기름지고 열 오른 두피 환경이 되죠. 둘째, 심하면 실제 화상 반응이 생깁니다. 특히 정수리 부위에 햇빛이 집중되면 일종의 미세 화상이 반복되고 그 부위 피부가 얇아지고 붉어지면서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셋째, 그 염증이 모낭 깊숙이 파고들면 결국 모낭 자체가 위축되거나 파괴됩니다. 모낭이 한번 손상되면 거기서 다시 건강한 모발이 자라기는 어렵습니다. 여름철 정수리 탈모가 유독 심해지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매일 자외선에 정수리를 그냥 내놓고 다니지 않으세요? 특히 머리숱이 적은 분, 모발이 가늘고 간격이 벌어지신 분들, 또는 앞머리나 헤어라인이 드러나는 스타일을 선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일수록 두피 자외선 차단은 필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호해야 하냐고요?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챙이는 모자입니다. 가급적 통풍이 잘 된 소재, 밝은 색상, 햇빛을 반사해주는 기능성 원단이면 좋고요. 외출 시간대가 자외선 강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라면 꼭 착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양산. 요즘은 남성용 양산도 많이 나오고 무겁지 않게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두피 전용 자외선 차단 스프레이입니다. 일반 선크림을 두피에 바를 수는 없으니까 두피용으로 개발된 제품들이 따로 있어요. 유분감이 적고 모발에 끈적임 없이 흡수되는 형태죠. 특히 모자 착용이 어려운 경우엔 이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외선에 노출된 두피는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날엔 두피 전용 진정 샴푸나 쿨링 기능이 있는 두피 토너를 사용해 열기를 빨리 식혀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피는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신경 써야 하는 부위예요. 여름철 두피를 자외선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따라 몇 년 뒤 모발의 밀도와 굵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피도 관리 대상입니다. 햇빛에 가장 가까이 닿는 부위인 만큼 이제부터는 얼굴보다 더 먼저 신경 써주세요. 여름철엔 탈모를 부르는 자극들이 정말 많습니다. 땀, 피지, 열, 자외선, 그리고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들까지.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습관이 탈모로 이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설마 나한테까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세요. 하지만 머리카락은 한번 빠지면 되돌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빠른 사람도 몇 달, 늦으면 1년 이상, 그리고 어떤 모낭은 다시 자라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탈모는 미리 막는 게 가장 확실한 치료다. 당장 거창한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오늘부터라도 머리는 꼭 말리고 주무시고 뜨거운 물은 피하시고 매일 한 번은 꼭 감아주시고 화장품은 헤어라인까지 꼼꼼히 클렌징 해주시고 외출 시엔 두피도 자외선 차단 꼭 해주세요. 이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여름철 탈모 확률은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머리카락은 외모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감이고 삶의 에너지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두피 건강에 작은 경고이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평소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인을 신 남자 닥터 이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